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초강력 대출 규제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모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혼돈에 빠진 현장을 신재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평소 주말이면 문의가 활발했지만 정부의 6.27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조용했어요, 한마디로요. 매수하려는 사람도 이제 없고 공백기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던 마포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주까지 바빴지만 지난주는 전화도 별로 없었어요.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도 단숨에 매수세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이제 용자를 부족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대신에 가격이 조정이 되면 지금은 못 살 막정 다음에는 사겠죠.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많은 영등포구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줄어든 대출 한도에 눈높이를 낮춘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거래가 되고 기하니까 그냥 매물을 가격을 올려버리고. 매수 문의가 실종된 속에서 현금 부자를 중심으로 핵심 지역의 급매물을 찾는 움직임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계속해서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방 기자, 방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대출을 6억 원 정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곳과 또 없는 곳 사이에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지금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출 총액을 제한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대출로 사들인 집은 반드시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갭 투자도 금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도 토호제를 확대한 효과가 있는 동시에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값의 상한, 다시 말해 고가주택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도 서울 부동산 시장을 불장으로 만든 한강벨트를 정확히 겨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국평은 물론 20평대 아파트까지도 20억 원을 호가하던 마포구와 성동구는 이제 대출을 받고도 최소 5억 원은 더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게 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식었고 또 반대로 6억만 대출받아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지역들은 반사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죠. 네, 요즘은 분양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보단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청약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규제를 합니까? 일단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 27일 기준으로 좀 희비가 갈릴 전망입니다.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단지는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도 이전 규정을 적용받고 또 이후 모집 공고가 난 단지부터는 중도금 대출 단계부터 6억 원 한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분양가의 60%에 달하는 중도금을 대출에 의존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강남권 단지에서는 입주에 필요한 현금이 10억 원을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가령 이르면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한 2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도금 대출 단계부터 6억 원의 한도가 걸린다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현금을 약 14억 원 정도를 스스로 조달해야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28일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난 단지라 하더라도 이른바 갭 투자를 위한 전세 대출은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직접 입주하지 않고 세를 놓아서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전세 대출을 받지 않는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출을 6억 원 정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지역들로 수요가 더 몰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부동산 R114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그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 중 74%가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의 한도가 줄고 당연히 평균 집값이 높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또 한강 벨트에 가까워질수록 크게 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노도강 또 이제 금관구 이런 곳으로 대표되는 중저가 아파트
아파트 밀집 지역들은 평균 시세가 6억 원에서 8억 원 선으로 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아도 대출 금액이 6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으로 벌써부터 매수세가 붙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대출 발표 직후 서울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자치구는 도봉구였습니다. 이틀 만에 거의 100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관악구와 서대문구, 중구, 중랑구 등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네, 전문가들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집값을 단기적으로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공급 신호도 주지 않고 돈줄부터 묶어버리면 주거 사다리는 사다리대로 끊기고 또 자금력 있는 수요자들은 더욱더 상급지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강남 3구의 경우 대출 규제 이전부터 토호제로 갭 투자가 막히고 그 전에 이미 규제 지역으로도 묶이면서 대출 한도도 적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건 자금력 있는 실수요자들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따라서 이번 대출 규제로 상급지가 잠깐 조정받는다 한들 현금 부자들의 진입만 쉬워지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는 그 벽을 뚫기 더욱 어려워지면서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는 결국 다시금 강남으로 돈이 몰릴 겁니다. 15억 초과 대출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강남 안 올랐나요? 대출 규제는 그 시점의 상황들을 반영을 하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갈아타는 환경도 여의치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시드머니를 따로 모아두신 분들만 가능한 선택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서우 건설사회부 기자였습니다.